두바이의 어두운 밤하늘 아래 두 명의 비밀 요원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건물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핸들러인 나이젤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적 리암이 무장한 부하들과 함께 차고로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하는데요. 그 사이 요원들은 문에 설치된 특수 잠금 장치를 신속하게 해제하고 기밀 데이터가 보관된 사무실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서버실에서 기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적들의 기습을 받으며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 속에 고립된 요원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만 결국 침투했던 요원들은 모두 처참하게 사살당하고 리암은 무전 너머의 나이젤을 조롱하며 서버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장면이 바뀌어 뉴욕. 은퇴 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며 조깅을 하던 잭은 수상한 검은색 차량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음을 눈치채는데요. 미행 차량이 갑자기 길을 가로막아서자 잭은 근처 식당 주방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신속하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서점을 거쳐 반대편 출구로 탈출하려던 잭은 결국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대의 차량에 완전히 포위되고 마는데 놀랍게도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CIA 부국장으로 승진한 그의 옛 상사 제임스였습니다. 제임스는 잭에게 두바이로 가 살해당한 나이젤이 남긴 중요한 기밀 정보를 회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그의 신변을 보호할 경호원으로 마이크를 합류시킨 뒤 잭이 거절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두바이에 도착한 잭은 단지 돈이 필요해서 이 위험한 임무를 수락했을 뿐이라는 마이크의 솔직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잭은 귀에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 접선책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가득한 화려한 파티보트에 탑승하는데요. 이때 갑자기 나타난 나이젤이 잭의 등에 칼을 겨누며 제임스가 직접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함정이라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마이크가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경고하려 하지만 적들이 작동시킨 신호 방해기로 인해 무선 통신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나이젤은 잭을 적으로 오해하고 도망치다 보트 상판에서 다시 칼을 겨누며 잭을 위협하고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이젤은 제임스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라며 비웃고 다리 위에서는 정체불명의 여성 에마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에마가 다리 난간에서 보트 위로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순간 나이젤은 잭에게 의문의 담뱃갑을 급히 건네주는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용병이 나이젤의 목을 베어 그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립니다. 에마가 잭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하자 잭은 보트 난간을 넘어 옆을 지나던 작은 배 위로 신속하게 뛰어내려 탈출합니다. 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용병이 잭을 즉시 공격하면서 흔들리는 좁은 배 위에서 격렬한 육탄전이 시작되는데요. 잭이 필사적으로 반격하는 동안 마이크는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부두에 정박해 있던 다른 배를 훔쳐 타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잭이 배의 조종관을 잡고 도망치려 하자 적이 그의 목을 강하게 조르며 숨통을 조여오고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통제력을 잃은 배가 부두 난간에 강하게 충돌하면서 배 위에 있던 두 사람 모두 바닥으로 거칠게 나뒹굽니다. 잭이 자신의 넥타이로 적의 목을 조르며 배후를 신문하려던 찰나 멀리서 저격수가 그들을 조준해 적을 사살해버립니다. 마이크가 현장에 도착하지만 에마가 먼저 나타나 그들 모두를 총으로 위협하며 꼼짝 못하게 생포해버리는데요. 에마가 그들을 아지트로 데려간 시각, 미국에 있던 제임스는 사무실에서 의문의 소포 하나를 받게 됩니다. 제임스가 소포에 담긴 스타린 기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리암이 전화를 걸어 잭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시작합니다. 한편 아지트에서 에마는 잭과 마이크의 과거 행적을 읊조리며 그들이 숨겨온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하는데요. 제임스가 과거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한 정보원을 고문해 죽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에마가 밝히자 잭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지만 에마는 11분의 9 테러 이후 결성되었던 초법적 조직 스타링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타링이 수많은 사람을 비밀리에 처단하고 폐쇄된 후 관련 요원들의 신상 정보는 모두 철저히 은폐되었던 것인데요. 에마는 자신이 영국미 유교원임을 밝히고 잭에게 자신들과 협조하여 폭주하는 리암을 막을 것을 요구합니다. 에마는 그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향하고 공항에 도착하자 그녀의 직속 상사인 앤드루가 그들을 마중 나옵니다. 에마는 나이젤이 어젯밤 제임스를 만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뿐 전할 정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미 육본부 회의실에서 제임스를 대면한 잭은 그가 자신에게 숨겨온 추악한 진실에 대해 크게 분노합니다. 제임스는 나이젤의 실패한 임무 과정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요원들의 현장 사진을 잭에게 보여주며 해명하는데요. 제임스는 리암이 과거의 스타링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켜 사적인 복수와 테러를 감행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나이젤이 리암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기에 제임스는 위험을 알면서도 잭을 두바이로 보냈던 것인데요. 잭이 자신을 이용한 것에 분노하자 제임스는 관료주의적 한계 때문에 테러범들을 놓칠 수 없었다고 항변하며 맞섭니다. 이어진 합동회의에서 잭은 나이젤이 죽기 직전 자신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요. 이에 앤드루는 살인범의 손상된 저장 장치에서 기적적으로 복구해낸 몇 가지 단서, 파일들을 화면에 띄웁니다. 복구된 파일에는 파키스탄 접경 지역의 지도와 런던 시내를 정밀 감시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에 발생한 ATM 거래 내역을 확인한 제임스는 이것이 20년 전의 테러 음모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것은 과거 과격 군사 조직인 PMN이 영국의 상징인 타워 브리지를 폭파하려 했던 치밀한 계획이었는데요. 제임스는 즉시 타워 브리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앤드루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제임스는 스타링이 부활했음을 확신하며 리암이 훈장까지 받은 영웅이라 추적이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후 제임스는 CIA 국장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스타링 프로젝트 당시 일어났던 모든 전말을 고백하는데요. 과거 카라치에서 리암, 나이젤과 함께 정보원을 가혹하게 고문하여 테러 계획을 알아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테러범 은신처를 급습하여 전원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리암이 단 한 명의 생존자를 확보했었고, 제임스가 그 생존자를 신문의 폭발을 막았으나 그 정보원은 신문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임스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나 스타링 프로젝트는 리암에 의해 비밀리에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리암은 정부의 외교적 타협에 환멸을 느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테러범들을 처단하기 위해 테러를 획책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국장은 미 육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제임스의 입장을 적극 옹호합니다. 그 시각 잭과 에마는 감시 차량 내부에서 대기하고 마이크는 인근 식당에서 은신처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는데요. 마이크는 골목에서 수상한 인물을 포착하고 도망치는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추격해 제압합니다. 그 사이 잭과 에마, 그리고 무장 요원들이 무기가 가득 쌓여있는 적들의 은신처를 전겨 급습하는데요. 하지만 생포된 용의자는 자신은 단지 돈을 받고 가방을 배달했을 뿐인 단순 심부름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상황이 너무 쉽게 풀린다고 의심하던 잭은 이것이 제임스를 노린 적들의 치밀한 함정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 엘리자베스 국장이 차에 타자마자 차량이 폭발하고 제임스는 폭풍의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잭과 마이크, 에마는 서둘러 벤에 올라타 폭발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정신을 차린 제임스는 불타는 차량 옆에서 자신을 비웃으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리암을 목격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제임스는 직접 차량을 몰고 런던 시내를 질주하며 리암의 도주 차량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 전 소식을 무전으로 들은 에마는 운전 중인 잭에게 즉시 벤을 돌려 추격에 합류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제임스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권총을 발사해보지만 총탄은 리암 차량의 뒷유리만 깨뜨릴 뿐이고, 리암의 부하들이 차량 선루프를 통해 반격해오지만 제임스는 방탄 차량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제임스가 차량의 통제력을 잃고 경찰차들이 앞을 가로막자 급하게 핸들을 꺾어 골목으로 우회하는데요. 잭이 운전하는 벤 역시 터널 안에서 마주오는 차량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필사적으로 질주를 이어갑니다. 제임스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고 보행자들이 가득한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며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데요. 리암은 도주 중 민간인 차량과 충돌하자 차에서 내려 군중 속으로 태어나고 차분하게 걸어서 도망칩니다. 제임스가 차에서 내려 총을 겨누는 순간 리암의 부하들이 탄 차량이 나타나 제임스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데요.
제임스의 총알이 모두 떨어져 위기에 처한 순간 잭의 벤이 급제동하며 나타나 적들을 차례로 사살하고 그를 구합니다. 일행은 부상당한 제임스를 구출해 탈출하고 군인들은 폭사한 엘리자베스 국장의 관을 정중히 운구해 본국으로 보냅니다. 안전한 군사 벙커에 다시 모인 팀원들은 적들에 대해 새로 입수한 최신 정보들을 공유하며 분석하는데요. 사살된 테러범들은 과거 80년대에 결성되었던 러시아의 악명 높은 준군사 조직 보돔스테트 소속이었습니다. 즉, 리암은 과거 스타링 프로젝트에 의해 소탕당했던 전 세계 테러 조직의 잔당들을 다시 규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제임스는 리암의 음모를 저지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나이제를 두바이로 비밀리에 파견했던 것이라 털어놓습니다. 리암은 과거 스타링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던 자신의 모든 흔적과 기록을 완전히 말소하려 하는 상황. 제임스는 리암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그를 처단하려 하고 그때 배달원 한 명이 음식을 들고 벙커 안으로 들어옵니다. 음식 영수증에는 제임스가 미국의 첫 번째 배신자가 아니라는 리암의 조롱 섞인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은 제임스는 리암이 내셔널 갤러리에 숨어 있음을 직감하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그를 대면합니다. 리암은 제임스를 대면하여 도발하고 잭의 팀원들은 무장한 채 관광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몸을 숨기는데요. 하지만 리암이 주변 건물에 배치된 저격수를 가리키며 경고하자 잭의 일행은 꼼짝없이 제자리에 멈춰 섭니다. 리암은 스타링의 부하를 묵인하라고 요구하며 나이젤이 훔쳐간 기밀 정보가 담긴 물건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잭이 그 물건을 두바이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자 리암은 당장 가서 그것을 회수해오라고 명령하고 사라집니다. 벙커로 돌아온 잭은 리암을 속이고 시간을 벌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고 팀원들에게 고백하는데요. 잭은 나이젤이 남긴 담뱃갑을 조사했으나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나이젤이 리암을 속이기 위해 던진 미끼라 추론합니다. 나이젤은 정보기관들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진짜 정보는 다른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을 것이라 생각한 잭. 에마는 잭을 단골 펍으로 데려가 바텐더에게 나이젤이 남겨둔 그의 비밀 아파트 열쇠를 건네봤는데 놀랍게도 에마는 나이젤의 딸이었고 아파트를 수색하던 중 해킹이 불가능한 구형 컴퓨터 한 대를 발견합니다. 에마는 컴퓨터에서 단서를 찾지 못하지만 잭은 나이젤이 실시간 송신 데이터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알아내는데요. 잭은 패트릭에게 송신 발신지 추적을 요청하고 에마는 방 안에서 과거의 헬로윈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때 잭은 리암이 에마를 마돈나의 투어 명칭인 블론드 앰비션이라 부르며 조롱했던 기억을 떠올리는데 에마 외에 이 비밀 장소를 아는 인물은 앤드루뿐이었기에 그가 조직 내부의 배신자임이 확실해집니다. 앤드루가 리암에게 은밀히 전화를 거는 사이 에마는 앤드루에게 아파트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거짓 보고합니다. 잭은 제임스에게 연락하여 두바이 임무가 실시간 송신이었으며 리암이 이를 중간에 차단했음을 설명하는데요. 잭은 나이젤이 시작한 임무를 끝마치려 하고 앤드루는 리암에게 잭 일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합니다. 제임스와 마이크가 벙커를 떠나자 리암은 앤드루에게 잭을 감시하기 위해 즉시 두바이로 가라고 지시하는데요. 에마와 잭이 공항에 도착하자 리암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마이크가 공항에서 합류하고 에마는 아라비아 정보부 고위 관계자들과 접선하여 협조를 구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앤드루의 전화를 받은 리암은 직접 두바이로 가기로 결정하고 제임스는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한 잭 일행을 현지 군인이 맞이하고 잭은 패트릭에게 전화를 걸어 추적 상황을 묻는데요. 패트릭은 추적 결과 송신 신호가 두바이 마리나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에서 발신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현지 군인은 두바이가 24시간 정밀 위성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어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두바이 마리나 빌딩에서 서버를 감시하던 리암의 부하들은 리암으로부터 잭 일행이 접근 중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에마와 잭, 마이크가 빌딩에 도착하고 패트릭은 무선 이어폰을 통해 그들의 침투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데요. 빌딩 상층부에 진입한 잭과 에마는 대기하고 있던 리암의 무장 부하들을 발견하고 격렬한 총격전을 시작합니다.
사무실 집기들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격전 끝에 잭과 에마는 뛰어난 사격술로 적들을 모두 소탕하는데요. 적의 시체가 유리 바닥으로 추락하며 구멍이 뚫리자 잭은 아래로 떨어질 뻔한 에마의 손을 극적으로 붙잡아 구합니다. 용병들이 매복해 있는 다른 구역으로 진입한 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적들을 제압해 나가고 마이크가 위층 난간에서 적을 저격하여 사살하는 사이 리암과 그의 정예 부하들이 빌딩에 도착합니다. 3인조는 빌딩 내부를 수색하며 적들과 교전하고 마이크는 외부 경계를 위해 다시 팀과 분리되는데요. 잭과 에마는 소방살수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개를 엄폐물 삼아 경비병들을 기습하며 전진합니다. 마침내 메인 서버실에 잠긴 문 앞에 도달하자 에마는 소총으로 벽을 쏴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데요. 이어 에마는 굳게 닫힌 철문에 강력한 점착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시키고 내부로 진입할 통로를 확보합니다. 서버실에 진입한 잭은 자신의 태블릿을 메인 서버에 연결하고 기밀 데이터 전송을 신속하게 시작하는데요. 앤드루의 배신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순간 리암과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치며 다시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잭은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옥상에 대기하던 마이크는 대형 타워 크레인을 직접 조종하기 시작하는데요. 리암이 던진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잭과 에마가 충격으로 쓰러지고 서버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부상을 입은 에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용병에게 몸을 날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권총으로 그를 사살하는데요.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자 마이크는 크레인을 조종해 대형 자재 상자를 창문으로 돌진시켜 유리창을 박살냅니다. 혼란을 틈타 잭이 적을 정확히 조준 사격하여 사살하고 에마와 함께 도망치는 리암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데요. 기습적으로 달려드는 마지막 용병을 처치한 잭은 피를 흘리는 에마를 안전한 엄폐물 뒤에 숨겨둡니다. 잭이 권총을 들고 리암을 추격하기 위해 밖으로 나서는 순간 거대한 헬리콥터가 창밖에 나타나는데요. 헬리콥터에 탑승한 제임스의 부하들이 창문 안쪽을 향해 미니건을 난사하여 리암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치명상을 입은 리암이 바닥에 떨어진 총을 잡으려 하자 잭은 그의 머리를 쏴서 상황을 완전히 종결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신자 앤드루가 체포되고 에마는 부상을 치료받으며 잭에게 향후 협력을 약속하는데요.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잭은 제임스와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CIA 본부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업로드될 더 많은 요약 영상을 위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롭고 흥미진진한 영화 요약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스토리와 화려한 액션이 가득한 영화 요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